수요일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인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무효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를 보면 첫째, IEEPA의 입법 목적에 위배됐다는 것입니다. IEEPA는 본래 국가 비상상태 상황에서 외국의 자산을 통제하거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지 일반적인 무역관세 정책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법은 외국 자산을 통제하거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지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무역전쟁에 IEEPA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이용해 거의 모든 교역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헌법상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행정부가 이를 광범위하게 행사하면 입법권 침해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미국에는 이미 무역확장법의 232조 그리고 무역법의 301조의 관세 부과 수단이 존재하는데 만약 IEEPA까지 이용한다면 이는 중복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판결문에는 The court does not read IEEPA to confer such unbounded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EEPA는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기처럼 사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특정 국가나 위협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법이라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관세는 법적인 효력을 잃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이 아니다. 라면서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심리기간 동안에 트럼프 관세의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호 관세는 계속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큰 결정으로 터무니없는 명령이 해제되어 영광이다. 관세 없이는 우리 국가는 즉시 무력해진다.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권한이 없다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관세 협상에 판결의 영향은 없다.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에 대한 항소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법원은 12명의 정규 판사로 구성되며 사건은 무작위로 선정된 3인의 패널에 의해 심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담당이 될지 모르지만 12명 중에서 3명의 판사는 공화당에서 임명했고 9명은 민주당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그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지만 대법원은 공화당에서 6명을 임명했고 민주당에서 3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방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는 비교적 명확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판결을 내린 국제무역법원의 판사 3명 중에서 2명은 공화당에서 임명했고 그 중에서 1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들은 모두 다 트럼프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구나 만약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판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인데 대법원의 허용 요건은 매우 엄격해서 가처분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데 검토되는 방안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1974년 미국 무역법의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또는 경제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관세를 최대 15%까지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20%, 30% 이렇게 높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수입량도 최대 15%까지만 제한할 수 있고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마땅한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74년 무역법의 301조는 어떤 조항일까요? 이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또는 국제무역협정 위반에 대해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 정부의 무역 장벽, 차별적 관세,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미국 산업이 피해를 줄 때 관세 인상,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 주도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전에 협상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불공정 무역 행위가 의심될 경우 미국의 USTR이 공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사 기간이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둘째, USTR은 외국 정부에 시정 또는 협상 기회를 먼저 부여해야만 합니다. 협상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자발적 조치가 없으면 미국이 보복할 수 있습니다. 이 협상 절차는 법 조문상 명시된 단계이고 생략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USTR의 조사 기간이 수개월 정도 걸리고 또 협상 기한도 수개월을 부여하지만 최소 부여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 3일 이내와 같이 극단적으로 짧게 협상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외교적 신뢰를 잃을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뛰어넘을 경우도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에 근거해서 2018년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17년 8월에 USTR이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2018년 3월까지 중국과 여러 차례 공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 후에 보복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거의 모든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는 지금 당장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관세 문제가 딜레이 되면서 11월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월마트에서 구매할 물건이 없거나 또는 관세 문제로 크리스마스 때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그 내년 중간 선거의 치명적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관세로 상대방 국가를 위협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는 한정적일 것이고 이로 인한 주식시장의 하락은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향후 트럼프 관세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